여긴 구걸 금지야. 빨리 나가. 경비의 말에 놀란 쌍둥이 아이들이 빵 봉투를 떨어뜨립니다. 대여섯 살쯤 너무 작은 아이들. 왜인지 모르게 남자의 발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는 아이들 앞에 서며 말합니다. 제가 계산하겠습니다. 아이들은 제 조카입니다. 처음 보는 아이들. 스스로도 놀랄 만큼 자연스러운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때 형 아이가 긴장한 듯 왼손 검지로 시계줄을 만집니다. 남자의 숨이 멎습니다. 그건 돌아가신 아버지와 오직 자신만이 가진 버릇이었으니까요. 동생이 고개를 들자 오른쪽 귓볼에 점 하나가 보입니다. 자신과 정확히 같은 위치. 그리고 그 순간 아이들을 부르며 누군가 달려옵니다. 남자는 그 얼굴을 보는 순간 알 수 없는 불안에 사로잡힙니다. 이 만남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지금부터 펼쳐질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잠시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의 숨겨진 이야기를 매일 전해드립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5년 전 겨울, 한지우는 32살이었습니다. 선질로지스 본부장이던 그는 매일 밤 11시가 넘어서야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아내 서진이 소파에서 졸고 있었습니다. 무릎 위에는 스케치북이 펼쳐져 있었고 색연필이 바닥에 굴러다녔습니다. 지훈이 조심스럽게 다가가 담요를 덮어주려는 순간 서진이 눈을 떴습니다. 왔어? 응. 왜 안 자고 기다렸어? 서진이 스케치북을 보여줬습니다. 아기 그림책 초안이었습니다. 이거 봐. 오늘 출판사에서 연락 왔어. 내년 봄에 출간하기로 했대. 지훈이 환하게 웃으며 서진을 안아줬습니다. 축하해. 우리 서진 작가님. 고마워. 근데 당신 밥은 먹었어? 회사에서 먹었어. 거짓말이었습니다. 회의 때문에 점심도 거른 채였습니다. 하지만 서진이 걱정할까봐 말하지 않았습니다. 결혼 2년 차, 평범하지만 행복한 부부였습니다. 그런데 서진에게는 아직 말하지 못한 비밀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틀 전 산부인과에서 확인한 사실, 임신 2개월, 그것도 쌍둥이였습니다. 서진은 매일 거울 앞에서 연습했습니다. 여보, 사실은 말이야, 우리 아기 생겼어. 아니, 너무 평범한가? 당신 곧 아빠 될 거야. 이것도 뭔가 밋밋한 것 같고, 서진은 특별한 방법으로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지훈이 좋아하는 방식으로, 그림으로 말입니다. 다음 주 산부인과 정밀 검사 후 확실해지면 그때 아기 그림을 그려서 선물처럼 보여주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 확실해지면 웃으면서 말해줄게. 그날 밤 서진은 지훈의 품에 안겨 잠들었습니다. 뱃속의 작은 생명들을 느끼며 사흘 후 운명이 바뀌는 날이 왔습니다. 서진은 산부인과 정밀 검사를 마치고 나왔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확인해 줬습니다. 쌍둥이 모두 건강하다고. 심장 소리도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서진은 기쁨에 차서 택시를 탔습니다. 집에 가서 당장 그림을 그려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아기 둘이 손을 잡고 있는 그림. 지훈이 보면 얼마나 좋아할까. 오후 4시 광화문 사거리. 신호가 초록불로 바뀌었습니다. 택시가 천천히 출발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왼쪽에서 대형 트럭이 신호를 무시하고 돌진해 왔습니다. 기사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아, 쾅! 귀를 찢는 충돌음. 유리창이 산산조각 나며 파편이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택시가 회전하며 가드레일에 부딪혔습니다. 서진은 뒷좌석에서 튕겨나가며 배를 강하게 부딪혔습니다. 아기. 그게 마지막으로 한 말이었습니다. 의식이 흐려졌습니다.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멀리서 들려왔습니다.
1시간 뒤 지우는 회의 중에 전화를 받았습니다. 네, 서울대병원 응급실이요? 순간 온몸에 피가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부인이 교통사고를 당하셨습니다. 지금 바로 오셔야 합니다. 지우는 회의실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차를 몰고 병원으로 달렸습니다. 손이 떨려서 핸들을 제대로 잡기도 힘들었습니다. 응급실에 도착했을 때 서진은 수술실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빨간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지우는 복도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고개를 떨구고 두 손을 모았습니다. 제발, 제발 무사하게 해주세요. 3시간이 지났습니다. 수술실 문이 열렸습니다. 의사가 나왔습니다. 지훈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선생님, 제 아내는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 없습니다. 하지만 의사가 말을 멈췄습니다. 하지만 뭡니까? 말씀해 주세요. 사고 충격이 너무 컸습니다. 복부 타박상이 심해서 임신 중이셨는데 유산되었습니다. 지훈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네, 임신이요? 모르셨습니까? 2개월 정도 되셨더군요. 지훈은 그 자리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서진이 임신했다는 것도 그 아이를 잃었다는 것도 동시에 알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서진은 사흘 뒤 깨어났습니다. 하얀 천장이 보였습니다. 병실 특유의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서진아. 옆에서 지훈이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눈가가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서진은 본능적으로 배에 손을 올렸습니다. 아기는 지훈이 고개를 떨궜습니다. 대답 대신 손을 더욱 세게 쥐었습니다. 서진은 알았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미안해. 내가 지켜주지 못했어. 지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니야, 내 잘못이야. 내가 조심했어야 했는데. 두 사람은 그렇게 한참을 울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담당 의사가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중년의 남자 의사였습니다. 차트를 들여다보며 무거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환자분, 남편분과 함께 제 진료실로 오시겠습니까?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30분 뒤 진료실. 의사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사고 충격이 상당히 컸습니다. 검사 결과를 보니 자궁 손상이 심각합니다. 서진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게 무슨... 솔직히 말씀드리면 앞으로 임신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세상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진은 의자에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지훈이 황급히 부축했습니다. 선생님,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치료를 하면 최선을 다해보겠지만 기대는 하지 마십시오. 그날부터 서진의 세상은 회색빛으로 변했습니다. 퇴원 후 며칠간 서진은 방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커튼을 치고 이불을 뒤집어 쓴 채 누워만 있었습니다. 지우는 회사를 쉬고 집에서 서진을 돌봤습니다. 하지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일주일 후 첫 번째 압박이 시작되었습니다. 지훈의 계모 박여진이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명품 핸드백을 들고 고급 향수 냄새를 풍기며 거실에 앉았습니다. 서진아, 몸은 좀 어때? 겉으로는 다정한 목소리였습니다. 괜찮습니다, 어머님. 그래. 근데 말이야. 박여진이 찻잔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병원에서 들었어. 앞으로 아이 낳기 힘들다고 하더라. 서진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아이고, 죄송하긴. 내가 원해서 사고 난 것도 아니고. 그러면서도 박여진의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근데 있잖아, 서진아. 우리 지훈이가 장남이잖아. 대를 이어야 하는데. 지훈이 너랑 살면 손주 얼굴은 영영 못 보는 거지? 그 말이 서진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박여진은 그날 이후로도 계속 찾아왔습니다. 일주일에 두세 번씩 매번 상처가 되는 말들을 던지고 갔습니다. 재벌가 며느리 자격이 뭔지 알아? 아이야, 아이. 후계자를 낳는 게 제일 중요한 거야. 2개월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서진은 우연히 거실 탁자 위에 놓인 서류를 보게 되었습니다. 선진로지스 내부 회의 자료였습니다. 장남 후계 구도 불안 요인 검토, 혼인관계 재정비 필요성 검토. 서진의 손에서 서류가 떨어졌습니다. 나는 아내가 아니라 리스크구나. 그날 밤 박여진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서진이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을 때 박여진이 뒤에서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서진아, 지훈이 말이야. 네. 요즘 밤마다 혼자 술 마시더라. 발코니에 나가서. 서진이 돌아봤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로 술 끊었었는데 말이야. 다시 마시기 시작했어. 너도 알잖아. 그 집안 남자들 술 마시면 어떻게 되는지. 박여진의 말은 거기서 끝났습니다. 하지만 서진의 머릿속에는 한 문장이 박혔습니다. 내가 옆에 있는 한 이 사람은 무너진다. 며칠 후 서진의 어머니에게 익명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따님이 재벌가 며느리 노릇도 못하면서 자리만 차지하고 있다던데요. 어머니는 그날 밤 서진에게 전화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서진아, 그 집 괜찮은 거 맞니? 엄마가 듣기론. 엄마 괜찮아. 아니야. 너 목소리 들어보니까 안 괜찮아. 서진아, 그냥 나와. 엄마랑 살자. 서진은 전화를 끊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더 이상 기댈 곳이 없었습니다. 어느 날 밤 서진은 화장실에서 나오다가 복도에 서 있는 지훈을 봤습니다. 지훈은 소아과 진료 안내 책자를 들고 있었습니다. 아기 사진들이 가득한 페이지를 오래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서진이 온 걸 알아채고는 황급히 책자를 덮었습니다. 아, 서진아. 자고 있었어? 응, 화장실 다녀오는 길이야. 지훈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웃지도 울지도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서진을 무너뜨렸습니다. 이 사람은 나 때문에 아버지가 될 기회조차 말하지 못하는구나. 그날 밤 서진은 서랍에서 이혼 서류를 꺼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진은 이혼 서류를 식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지훈이 출근 준비를 하다가 그걸 발견했습니다. 서진아, 이게 뭐야? 미안해. 서진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미안하긴 뭐가 미안해. 우리 천천히 생각해보자. 괜찮아. 지훈이 서진의 손을 잡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서진은 손을 뺐습니다. 안 괜찮아. 나 때문에 당신 인생이 망가지잖아. 무슨 소리야? 내 인생은. 그때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박여진이 들어왔습니다. 어머, 아침부터 무슨 일이야? 박여진이 식탁 위에 서류를 보고는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이혼 서류네. 서진아, 내가 정말 현명한 선택을 했구나. 어머니. 지훈이 소리쳤습니다. 뭐가 잘못됐니? 아이도 못 낳는 며느리가 언제까지 이 집에 있을 건데? 서진은 그 말을 듣고 결심을 굳혔습니다. 지훈아, 도장 찍어줘. 제발. 서진아. 이게 우리 둘 다를 위한 거야. 지훈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결국 도장을 찍었습니다. 손이 떨려서 제대로 찍히지도 않았습니다. 일주일 후 서진은 짐을 쌌습니다. 지훈이 회사에 간 사이 조용히 집을 나왔습니다. 친구 집에 짐을 맡기고 그날 밤 원룸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2주가 지났습니다. 서진은 복통으로 응급실에 갔습니다. 혹시 사고 후유증인가 싶어서였습니다. 의사가 초음파를 보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부인, 임신하신 거 아셨어요? 네. 무슨 말씀이세요? 저 유산했는데요. 유산이요?
지금 아기 심장 소리 들리는데요. 서진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잠깐만요. 정밀 검사를 해보겠습니다. 30분 후 의사가 다시 들어왔습니다. 부인, 쌍둥이셨나 봅니다. 한 아기는 안타깝게 잃으셨지만 나머지 아기는 건강하게 자라고 있어요. 아, 잠깐. 의사가 초음파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이거 2명 다 있네요. 심장 박동이 둘 다 들립니다. 한 아기가 처음엔 약해서 안 들렸나 봅니다. 기적이네요. 서진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럼 저 불임 아니에요? 불임이요? 무슨 말씀이세요? 지금 쌍둥이를 건강하게 키우고 계신데요. 그 순간 서진은 깨달았습니다. 모든 게 조작이었다는 것을. 하지만 이미 이혼했습니다. 지훈에게 연락할 수도 없었습니다. 박여진이 가만히 있을 리 없었으니까요. 게다가 며칠 전 친구에게서 들었습니다. 지훈이 재혼 이야기가 나온다고. 박여진이 선을 보고 있다고. 돌아갈 수 없어. 이미 끝났어. 서진은 혼자 결심했습니다. 이 아이들만이라도 내가 지킨다. 5개월 후 서진은 쌍둥이를 낳았습니다. 형 준서, 동생 서준. 둘 다 아빠를 닮았습니다. 준서는 긴장하면 손가락으로 손목을 만졌습니다. 서준의 오른쪽 귓볼엔 점이 있었습니다. 서진은 혼자 아이들을 키웠습니다. 낮에는 식당에서 설거지를 하고 밤에는 배달을 뛰었습니다. 반지하 방에서 아이들과 라면으로 끼니를 때웠습니다. 5년이 그렇게 흘렀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 서진은 배달을 마치고 아이들을 데리러 가려던 참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린이집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어머니, 아이들이 벌써 나갔어요. 30분 전에요. 네, 제가 데리러 간다고 했는데. 서진은 급히 오토바이를 몰았습니다. 아이들이 어디로 갔을까? 혹시 길을 잃은 건 아닐까? 시청 광장 쪽으로 가보니 크리스마스 트리 앞에 아이들이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낯선 남자가 아이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서진은 급히 달려갔습니다. 준서야, 서준아. 아이들이 돌아봤습니다. 엄마. 서진이 아이들을 끌어안으려는 순간 그 남자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5년 만이었습니다. 한지훈. 서진의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지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창백한 얼굴로 서진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서진아? 서진은 아이들의 손을 잡고 돌아서려 했습니다. 엄마, 아저씨가 빵 사줬어. 준서가 손에 든 빵을 보여줬습니다. 지훈의 시선이 준서의 손으로 향했습니다. 준서가 긴장한 듯 왼손 검지로 손목을 만지작거렸습니다. 지훈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리고 서준을 봤습니다. 오른쪽 귓볼의 점. 지훈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서진아, 저 아이들. 아니에요. 우리랑 상관없어요. 서진이 아이들을 데리고 걸음을 옮겼습니다. 지훈이 뒤따라왔습니다. 잠깐만, 서진아. 얘기 좀 하자. 할 얘기 없어요. 제발 그냥 가세요. 서진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걸었습니다. 눈물이 흘렀지만 참았습니다. 아이들 앞에서는 울면 안 됐으니까요. 지훈은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눈 내리는 광장 한가운데서 사라지는 세 사람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설마 내 아이들인가? 지훈은 그 자리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지훈은 그날 밤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펜트하우스 거실에서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눈이 계속 내리고 있었습니다. 머릿속에는 온통 아이들 얼굴뿐이었습니다. 왼손 검지로 손목을 만지던 준서, 오른쪽 귓볼에 점이 있던 서준. 우연일 리 없어. 지훈은 비서 김 실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회장님.
새벽 3시인데요. 김 실장, 지금 당장 알아봐야 할 게 있어. 무슨 일이십니까? 오서진. 내 전처 말이야. 지금 어디서 어떻게 사는지 조사해. 네. 갑자기 왜요? 묻지 말고 해. 내일 아침까지 보고서 올려. 지우는 전화를 끊고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5년 전 이혼 서류가 들어 있었습니다. 한 번도 버리지 못했습니다. 서진의 서명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다음 날 아침, 김 실장이 두꺼운 파일을 들고 회장실로 들어왔습니다. 조사 결과입니다. 지훈이 파일을 펼쳤습니다. 사진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낡은 오토바이를 타고 배달을 뛰는 서진, 새벽 편의점에서 진열대를 정리하는 서진, 반지하 계단을 내려가는 서진과 아이들. 지훈의 손이 떨렸습니다. 주소가 어디야? 관악구 봉천동입니다. 반지하 월세 40만 원이라고 합니다. 40만 원. 지훈의 한 달 용돈도 안 되는 금액이었습니다. 아이들 생년월일은 5년 전 9월 15일입니다. 지훈이 계산해 봤습니다. 서진과 이혼한 시점에서 역산하면 임신 2개월쯤 됐을 때였습니다. 회장님, 혹시 유전자 검사 준비해. 은밀하게. 알겠습니다. 지우는 오후에 서진의 집 근처로 갔습니다. 검은 모자를 깊게 눌러쓰고 골목 모퉁이에서 지켜봤습니다. 오후 4시쯤 서진이 아이들과 함께 나타났습니다. 아이들은 낡은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신발에는 구멍이 뚫려 있었습니다. 엄마, 배고파? 서준이 말했습니다. 조금만 참아. 집 가서 라면 끓여줄게. 서진의 목소리가 밝았지만 얼굴엔 피로가 가득했습니다. 지훈의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내가 펜트하우스에서 스테이크를 먹을 때 이 사람들은 라면으로 끼니를 때우고 있었구나. 그날 저녁 지훈은 5년 전 병원 기록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선진로지스 산하 병원들의 의료 기록을 전수조사했습니다. 그러던 중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서진을 담당했던 의사 계좌에 거액이 입금된 기록이 있었습니다. 송금자를 추적해 보니 박여진 명의 계좌였습니다. 지훈의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설마. 다음 날 지훈은 그 의사를 찾아갔습니다. 의사는 이미 병원을 그만두고 다른 곳으로 이직한 상태였습니다. 지훈이 직접 찾아가자 의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회장님, 어떻게 5년 전 내 아내 진단 기록 설명해봐. 그게 거짓이었지? 의사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박 여사님께서 돈을 주시면서 진단서를 조작하라고. 지훈이 의사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내 아내가 불임이 아니었다는 거야? 내 쌍둥이 중 한 명만 유산됐고 다른 아이는 살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걸 숨겼습니다. 지훈은 의사를 밀쳐냈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분노인지 슬픔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녹음했어. 이 내용 전부. 지훈이 휴대폰을 보여줬습니다. 증언서 써. 지금 당장. 사흘 후 유전자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지훈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뜯었습니다. 친자 확률 99.9%. 종이가 손에서 미끄러져 떨어졌습니다. 지훈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내 아이들이야. 정말 내 아이들이었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5년 동안 자신의 아이들이 굶주리며 살았습니다. 5년 동안 자신은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지훈은 바닥을 주먹으로 쳤습니다. 또 쳤습니다. 손에서 피가 났지만 아프지 않았습니다. 내가 왜 더 묻지 않았을까? 왜 그냥 보냈을까? 한참을 울고 나서 지훈은 일어났습니다.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이제 다시는 놓치지 않는다. 지훈은 김 실장에게 전화했습니다.
박여진 관련 증거 전부 확보해. 5년 전 교통사고 기록, 의사 매수 증거, 모든 걸 다 파헤쳐. 알겠습니다, 회장님. 그리고 서진이 사는 곳에 경호원 배치해. 24시간 감시. 박여진이 눈치채면 또 무슨 짓을 할지 몰라. 전화를 끄는 지우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눈이 그쳤습니다. 하늘이 맑아지고 있었습니다. 서진아, 조금만 기다려. 내가 모든 걸 바로잡을게. 지우는 서진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도망치지 않을 작정이었습니다. 반지하 계단 앞에 섰을 때 안에서 아이들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이거 봐. 내가 그린 그림. 우와, 우리 준서 정말 잘 그렸네. 지우는 문을 두드렸습니다. 똑똑똑. 안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서진이 지훈을 보고 얼굴이 굳었습니다. 왜 여기 와요? 서진아, 얘기 좀 하자. 할 얘기 없어요. 돌아가세요. 서진이 문을 닫으려 했습니다. 지훈이 문을 붙잡았습니다. 준서랑 서준이 내 아이들 맞지? 서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서진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습니다. 아니에요. 다른 사람 아이예요. 거짓말하지 마. 유전자 검사 결과 나왔어. 99.9% 일치. 서진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럼 뭐 어쩌라고요? 이제 와서 아빠 행세하려고요? 서진아, 5년이에요. 5년 동안 혼자 키웠어요. 병원비 없어서 밤새 울었고 밥 먹일 돈 없어서 나만 굶었어요. 서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때 당신 어디 있었어요? 지금 와서 친자 확인했다고 떠드는 게 우습지 않아요? 지훈이 한 발짝 다가갔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하지만 나도 몰랐어. 몰랐다고요? 응. 5년 전 진단 조작이었어. 서진이 얼어붙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지훈이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의사 자백서야. 박여진이 돈을 주고 진단서를 조작했어. 내가 불임이 아니었는데도 불임이라고 거짓 진단을 내렸어. 쌍둥이 중 한 명이 살아있었는데도 숨겼고. 서진은 서류를 받아들고 읽기 시작했습니다. 손이 떨려서 글자가 제대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게 진짜예요? 응. 교통사고도 조작이었어. 트럭 기사 찾아냈어. 박여진 측근이 돈 주고 고용했대. 서진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럼 내가 당한 모든 게 계획된 거였어요? 지훈이 무릎을 꿇고 서진과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미안해. 내가 너를 지켜줬어야 했는데. 내가 더 물어봤어야 했는데. 서진이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아니에요. 나도 말했어야 했어요. 다른 병원에서 진실을 알았을 때 당신한테 연락했어야 했는데. 왜 안 했어? 재혼한다는 소문 들었어요. 박여진이 선 보고 있다고. 그래서 이미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지훈이 서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거짓말이었어. 박여진이 퍼뜨린 소문이었어. 나는 한 번도 재혼 생각 안 했어. 두 사람은 한참을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안에서 준서가 나왔습니다. 엄마, 누구야? 준서가 지훈을 올려다봤습니다. 지훈은 아이와 눈이 마주치자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습니다. 준서야, 안으로 들어가 있어. 엄마가 금방 갈게. 서진이 아이를 안으로 보냈습니다. 문이 닫히자 서진이 지훈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어쩌려고요? 아이들한테 말하고 싶어. 내가 아빠라고. 안 돼요. 왜? 박여진이 가만히 있을 것 같아요? 아이들이 위험해져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골목 입구에 검은 승합차가 멈춰섰습니다. 양복 입은 남자 셋이 내렸습니다. 지훈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박여진이 보낸 사람들이야. 남자들이 다가왔습니다. 회장님,
박 여사님께서 뵙자고 하십니다. 지금은 안 돼. 거절하실 수 없습니다. 남자 중 하나가 반지하 문을 힐끗 봤습니다. 아이들이 안에 있는 것 같은데요. 예쁘게 생겼더군요. 지훈이 남자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감히 내 아이들을 건드려? 놔주십시오, 회장님. 우린 그냥 전달만 하러 왔습니다. 남자들이 물러났습니다. 내일 아침 10시 본가로 오십시오. 안 오시면 뭐 아시잖습니까? 남자들이 차에 올라타고 사라졌습니다. 서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 사람들 뭐예요? 박여진이 아이들 존재를 알아챈 거야. 그럼 어떻게 돼요? 지훈이 서진의 어깨를 붙잡았습니다. 내가 지킬게. 절대 다치게 하지 않아. 어떻게요? 일단 안전한 곳으로 옮겨야 해. 여기는 너무 위험해. 싫어요. 우리 집인데 왜 우리가 도망가야 해요? 서진아, 제발. 아이들 생각해서라도. 서진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1시간 후 지훈의 차가 호텔 지하 주차장에 들어섰습니다. 최고급 스위트룸으로 안내받았습니다. 아이들은 넓은 방을 보고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엄마, 여기 우리 집이야? 서준이 소파 위에서 폴짝폴짝 뛰었습니다. 아니야. 잠깐만 있는 거야. 서진이 아이들을 달랬습니다. 지훈이 방 밖으로 나와 김 실장에게 전화했습니다. 호텔 주변에 경호원 배치했어? 네, 회장님. 48시간 교대 근무시킵니다. 박여진 동양은 내일 오전 주주총회를 소집했습니다. 회장님 회의만을 상정할 것 같습니다. 지훈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래, 드디어 본색을 드러내는구나. 회장님 위험합니다. 내일 본가에 가시면. 가야지. 도망치면 끝이야. 전화를 끊고 돌아서는데 서진이 서 있었습니다. 해임이요? 무슨 소리예요? 박여진이 나를 회사에서 쫓아내려고 해. 아이들 때문에. 우리 때문에. 아니야. 이건 오래전부터 박여진이 노리던 거야. 아이들은 빌미일 뿐이야. 서진이 지훈의 손을 잡았습니다. 미안해요. 우리 때문에. 미안하긴. 이제 다시는 미안하다는 말하지 마. 지훈이 서진을 안아줬습니다. 5년 만의 포옹이었습니다. 밖에서는 폭풍이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9시, 지훈은 양복을 단정히 차려입고 호텔 방을 나섰습니다. 서진이 문 앞까지 따라 나왔습니다. 조심해요. 응, 금방 올게. 지훈이 돌아서려는데 준서가 뛰어나왔습니다. 아저씨, 어디 가요? 지훈이 무릎을 꿇고 준서와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잠깐 일 보러 가. 금방 돌아올게. 약속이에요? 약속이야. 지훈이 준서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아이의 머리카락이 손끝에서 부드럽게 느껴졌습니다. 1시간 후 평창동 본가. 저택 응접실에 박여진이 앉아 있었습니다. 옆에는 한민혁이 팔짱을 낀 채 서 있었습니다. 왔구나, 지훈아. 박여진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무슨 일로 부르셨습니까? 앉아라. 할 얘기가 있다. 지훈이 소파에 앉았습니다. 박여진이 찻잔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쌍둥이 아이들 봤다며? 네. 그 아이들이 내 핏줄이라고 생각하나? 유전자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박여진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그래. 그럼 이제 어쩔 건데? 회사 물려주고 행복하게 살 거야? 그럴 생각입니다. 박여진이 비웃었습니다. 꿈 깨라. 내가 가만히 있을 것 같아? 어머니, 5년 전 일 다 알고 있습니다. 의사 매수한 것, 교통사고 조작한 것. 박여진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증거 있어? 지훈이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의사 자백서, 트럭 기사 증언, 어머니 계좌 거래 내역.
검찰에 넘기면 끝입니다. 한민혁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형, 이러지 마. 우리 가족 아니야? 가족이라고요? 가족이 이런 짓을 합니까? 지훈이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오늘 오후 기자회견 하겠습니다. 모든 진실을 밝히겠습니다. 잠깐. 박여진이 손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내 아이들은 어떻게 되는지 생각해 봤어? 지훈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언론에 알려지면 그 아이들은 평생 재벌 사생아라는 꼬리표를 달고 살아야 해. 그게 내가 원하는 거야? 지훈이 주먹을 쥐었습니다. 협박하시는 겁니까? 협박이 아니라 충고지. 조용히 물러나. 그럼 아이들은 안전할 거야. 그때 지훈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김 실장이었습니다. 여보세요. 회장님, 큰일 났습니다. 무슨 일이야? 호텔에 괴한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아이들이 사라졌습니다. 지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뭐라고? 박여진이 찻잔을 들며 웃었습니다. 내가 뭘 했어? 조용히 했어야지. 지훈이 박여진에게 달려들었습니다. 멱살을 잡았습니다. 아이들 어디 있어? 손 치워. 난 모르는 일이야. 한민혁이 지훈을 떼어냈습니다. 형, 진정해. 지훈이 한민혁을 밀쳐냈습니다. 휴대폰으로 다시 김 실장에게 전화했습니다. 서진 씨는 다치셨습니다. 지금 병원으로 이송 중입니다. 지훈의 다리에서 힘이 풀렸습니다. CCTV는 확인 중입니다. 차량 번호 추적하고 있습니다. 지훈은 저택을 뛰쳐나갔습니다. 차를 몰고 병원으로 달렸습니다. 신호를 무시하고 과속 카메라가 터졌지만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병원 응급실, 서진이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이마에 붕대가 감겨 있었습니다. 서진아, 지훈이 달려갔습니다. 서진이 눈을 뜨더니 지훈을 보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이들, 우리 아이들. 괜찮아. 내가 찾을게. 검은 옷 입은 사람들이 갑자기 들이닥쳐서 내가 막으려고 했는데 서진이 지훈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준서가 저항했어요. 동생 지키려고 그 작은 애가. 서진이 오열했습니다. 지훈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때 김 실장이 뛰어들어왔습니다. 회장님, 차량 위치 찾았습니다. 인천 폐공장 지대입니다. 지훈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가자.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곧 도착할 겁니다. 그럼 늦어. 내가 먼저 간다. 30분 후 인천 폐공장. 지훈의 차가 공장 앞에 멈춰섰습니다. 건물 안에서 희미한 불빛이 보였습니다. 지훈이 차에서 내려 공장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둡고 퀴퀴한 냄새가 났습니다. 준서야, 서준아. 지훈이 소리쳤습니다. 안쪽에서 아이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지훈이 소리나는 쪽으로 달려갔습니다. 창고 구석에 아이들이 묶여 있었습니다. 아저씨. 준서가 지훈을 보고 소리쳤습니다. 지훈이 무릎을 꿇고 밧줄을 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뒤에서 인기척이 났습니다. 쇠파이프를 든 남자 5명이 나타났습니다. 회장님, 여기까지 오셨네요. 남자들이 지훈을 둘러쌌습니다. 지훈이 아이들을 뒤로 감추며 일어섰습니다. 비켜. 안 되겠는데요. 남자가 쇠파이프를 휘둘렀습니다. 지훈이 팔로 막았습니다. 둔탁한 소리와 함께 팔이 욱신거렸습니다. 하지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주먹을 날렸습니다. 남자의 턱에 명중했습니다. 다른 남자가 뒤에서 공격했습니다. 지훈의 등을 가격했습니다. 지훈이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저씨. 아이들이 울부짖었습니다. 지훈은 다시 일어섰습니다. 피를 흘리며 비틀거리며
내 아이들 건드리지 마. 다시 주먹을 날렸습니다. 또 맞았습니다. 또 일어섰습니다. 그때 밖에서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경찰이었습니다. 남자들이 당황하며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지우는 아이들에게로 비틀거리며 걸어갔습니다. 밧줄을 풀고 아이들을 품에 안았습니다. 괜찮아. 이제 괜찮아. 준서와 서준이 지훈의 품에서 울었습니다. 지훈도 아이들을 꼭 안은 채 눈물을 흘렸습니다. 미안해. 아저씨가 늦어서 미안해. 병원으로 돌아왔을 때 서진이 휠체어를 타고 로비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이들. 서진이 달려와 아이들을 끌어안았습니다. 엄마. 준서와 서준이 엄마 품에 안겨 울었습니다. 지우는 그 모습을 조금 떨어져서 바라봤습니다. 피투성이가 된 얼굴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회장님, 치료받으셔야 합니다. 간호사가 다가왔습니다. 괜찮습니다. 팔이 부러진 것 같은데요. 지훈이 팔을 보니 이상하게 꺾여 있었습니다. 그제야 통증이 밀려왔습니다. 아, 지훈이 비틀거렸습니다. 서진이 황급히 달려와 부축했습니다. 괜찮아요? 응, 괜찮아. 지훈이 치료를 받는 동안 아이들은 옆 침대에서 잠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준이 갑자기 코피를 흘리며 쓰러졌습니다. 서준아. 서진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의료진이 급히 달려왔습니다. 서준을 들것에 실어 응급실로 옮겼습니다. 1시간 후 담당 교수가 나왔습니다. 보호자분들, 잠시 제 진료실로 오시겠습니까? 지훈과 서진이 따라 들어갔습니다. 교수가 무거운 표정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급성 골수성 백혈병입니다. 서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백혈병이요? 네. 아마 납치 사건의 극심한 스트레스가 방아쇠가 된 것 같습니다. 잠복해 있던 병이 갑자기 악화됐습니다. 치료할 수 있어요? 서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골수 이식이 필요합니다. 가족 중에 조직이 맞는 분을 찾아야 합니다. 검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서진이 먼저 피를 뽑았습니다. 준서도 검사를 받았습니다. 지훈도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결과가 나오기까지 반나절이 걸렸습니다. 교수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어머니와 형은 조직이 맞지 않습니다. 서진이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럼, 하지만 아버님은 완벽하게 일치합니다. 99.9% 기적에 가깝습니다. 지훈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럼 바로 수술하면 되는 거죠? 교수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그게 회장님 건강 기록을 확인했는데요. 교수가 차트를 넘겼습니다. 선천적 마취 쇼크 알레르기가 있으시더군요. 게다가 부정맥도 있고요. 그게 문제가 됩니까? 골수 채취는 전신 마취가 필수입니다. 그런데 회장님 상태로 전신 마취를 하면 교수가 말을 멈췄습니다. 말씀해 주세요. 심정지가 올 확률이 80%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수술대에 오르는 순간 돌아오지 못할 가능성이 더 큽니다. 서진이 교수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다른 방법은 없어요? 다른 기증자를 찾는다든지. 시간이 없습니다. 아이 상태가 급격히 나빠지고 있어요. 일주일 안에 이식하지 못하면. 교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날 밤 병실. 지우는 잠든 서준을 바라봤습니다. 작은 몸에 수액줄이 꽂혀 있었습니다. 산소 호흡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서진이 옆에 앉아 서준의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지훈 씨, 서진이 고개를 들지 않고 말했습니다. 하지 마요. 뭘? 수술? 하지 마요. 왜? 당신까지 잃으면 난 어떻게 해요? 준서는 어떻게 하고요? 서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서진아, 서준이 살리자고 당신까지 죽으면 안 돼요. 제발. 지훈이 서진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내가 안 하면 서준이가 죽어. 다른 방법을 찾아요. 시간을 더. 시간이 없어. 교수님 말 들었잖아. 지훈이 서진을 돌아보게 했습니다. 5년 전엔 내가 너희를 지키지 못했어. 그때는 진실을 묻지 않았고 너를 붙잡지도 않았어. 지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도망치지 않을 거야. 이번엔 내가 아빠니까. 지훈 씨, 5년 동안 아빠 노릇 한 번 못 해봤어. 이제라도 아빠답게 살고 싶어. 다음 날 아침 지훈은 교수를 찾아갔습니다. 수술하겠습니다. 회장님,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80%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하겠습니다. 가족분들 동의는 제가 설득하겠습니다. 지훈이 동의서에 서명했습니다. 수술은 이틀 후로 잡혔습니다. 그 이틀 동안 지훈은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병원 옥상 정원에서 준서에게 그림책을 읽어줬습니다. 옛날 옛적에 용감한 왕자님이 살았습니다. 아저씨, 왕자님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용을 무찌르고 사람들을 지키는 사람이야. 멋있다. 저도 커서 왕자님처럼 될 거예요. 지훈이 준서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우리 준서는 이미 용감해. 동생 지키려고 나쁜 사람들한테 맞섰잖아. 준서가 수줍게 웃었습니다. 병실에서는 서준이 지훈에게 물었습니다. 아저씨, 저 나을 수 있어요? 당연하지. 아저씨가 낫게 해줄 거야. 정말요? 정말이야. 약속해. 서준이 새끼손가락을 내밀었습니다. 지훈이 새끼손가락을 걸었습니다. 약속? 수술 전날 밤, 지훈은 유언장을 작성했습니다. 재산의 절반은 서진과 아이들에게, 나머지는 백혈병 환우재단에 기부한다고 적었습니다. 서진이 들어왔습니다.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야. 지훈이 서류를 서랍에 넣었습니다. 서진이 지훈 옆에 앉았습니다. 무섭죠? 응, 무서워. 나도 무서워요. 두 사람은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서진아, 네. 내가 만약, 그런 말하지 마요. 들어. 내가 만약 못 돌아오면 준서한테 말해줘. 아빠가 너희를 많이 사랑했다고. 서진이 지훈을 꼭 안았습니다. 돌아와요. 꼭 돌아와요. 노력할게. 지훈도 서진을 안았습니다. 창밖으로 첫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수술 당일 아침, 지훈은 수술복으로 갈아입었습니다. 복도에서 서진과 준서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준서가 지훈의 다리에 매달렸습니다. 아저씨, 가지 마요. 금방 올게. 거짓말. 엄마가 그랬어요. 아저씨 안 돌아올 수도 있대요. 지훈이 무릎을 꿇고 준서를 안았습니다. 약속했잖아. 아저씨는 약속 지키는 사람이야. 준서가 울먹였습니다. 진짜 올 거예요? 진짜야. 지훈이 준서의 눈물을 닦아줬습니다. 서진이 다가왔습니다. 꼭 돌아와요. 응. 우리 서준이 데리고 나올게. 지훈이 수술실로 들어갔습니다. 차가운 수술대 위에 누웠습니다. 마취과 의사가 다가왔습니다. 회장님, 지금부터 마취 들어갑니다. 천천히 숫자를 세어보세요. 하나, 둘, 셋. 의식이 흐려졌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삑삑삑. 심전도 모니터가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심정지, 제세동기 준비. 의료진이 소리쳤습니다. 200줄. 전기 충격이 가해졌습니다. 지훈의 몸이 튀어올랐습니다. 반응 없습니다. 300줄로 올려 다시 충격. 하지만 심전도는 평평한 선을 그었습니다. 심폐소생술. 의사가 지훈의 가슴을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1분, 2분, 3분. 회장님, 돌아오세요. 5분이 지났습니다. 안 됩니다. 이대로는. 그때 한 의사가 외쳤습니다. 한 번만 더. 400줄. 마지막 제세동. 삑삑삑. 규칙적인 심장 박동 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왔습니다. 의료진이 환호했습니다. 6시간의 수술이 시작되었습니다. 복도에서 서진은 바닥에 주저앉아 기도했습니다. 제발 제발. 준서가 엄마 옆에 앉아 작은 손을 모았습니다. 해가 지고 어둠이 내렸습니다. 수술실 빨간 불이 꺼졌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집도이가 나왔습니다. 서진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선생님, 수술 성공했습니다. 회장님도 서준이도 모두 무사합니다. 서진의 무릎이 풀렸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일주일 후, 지훈이 눈을 떴습니다. 하얀 천장이 보였습니다. 깨어나셨습니다. 간호사가 소리쳤습니다. 서진이 달려왔습니다. 지훈 씨, 서진아 서준이는 괜찮아요. 회복 중이에요. 지훈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2주 후 지훈은 휠체어를 타고 서준의 병실로 갔습니다. 서준이 침대에 앉아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서준아, 아저씨. 서준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많이 아팠지? 이제 안 아파요. 아저씨가 낫게 해줬어요. 지훈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한 달 후 법원. 박여진과 한민혁이 피고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피고인 박여진에게 교통사고 조작, 의료기록 위조, 아동납치 교사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합니다. 피고인 한민혁에게 공범 혐의로 징역 8년을 선고합니다. 판사의 말이 떨어지자 박여진이 고개를 떨궜습니다. 방청석에 앉아있던 지훈이 서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정말 끝났어. 네. 1년 후 양평 전원주택 마당. 여름 햇살이 쏟아지는 오후였습니다. 형아, 공 이쪽으로. 서준이 축구공을 찼습니다. 준서가 공을 받아 골대를 향해 슈팅했습니다. 골. 아이들이 환호했습니다. 평상에서 지훈이 수박을 썰고 있었습니다. 애들아, 수박 먹자. 네. 아이들이 달려왔습니다. 서진이 냉면 쟁반을 들고 나왔습니다. 더워 죽겠네. 빨리 먹자. 네 식구가 평상에 둘러앉았습니다. 서준이 수박을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아빠 맛있어. 지훈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3달 전부터 아이들은 지훈을 아빠라고 불렀습니다. 처음 아빠라는 말을 들었을 때 지훈은 그 자리에서 울었습니다. 우리 서준이 많이 먹어. 준서가 지훈 옆으로 바짝 붙어 앉았습니다. 아빠, 저도요. 그래, 우리 준서도. 지훈이 아이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서진이 그 모습을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여보, 당신도 먹어요. 응. 지훈이 냉면을 한 젓가락 먹었습니다. 맛있다. 평범한 오후였습니다. 비싼 펜트하우스도 고급 레스토랑도 아닌 마당에서 먹는 수박과 냉면. 하지만 지훈에게는 이것이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행복이었습니다. 저녁이 되어 아이들이 잠들었습니다. 지훈은 아이들 방에 들어가 이불을 덮어줬습니다. 준서가 잠결에 손목을 만지작거렸습니다. 아빠에게서 물려받은 버릇. 지훈이 그 작은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제는 아빠가 여기 있어. 지훈이 속삭였습니다. 거실로 나오니 서진이 소파에 앉아 스케치북을 펼치고 있었습니다. 뭐 그려? 새 그림책. 제목은 크리스마스에 만난 가족이야. 좋은데? 지훈이 서진 옆에 앉았습니다. 스케치북에는 크리스마스 트리 아래에서 아이들과 남자가 처음 만나는 장면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우리 이야기네. 응, 우리 이야기. 서진이 지훈에게 기댔습니다. 창밖으로 별이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5년 전 크리스마스 이브, 눈 내리는 시청 광장에서 시작된 이야기. 우연처럼 보였지만 운명이었던 만남. 거짓과 조작으로 얼룩진 과거. 하지만 그 모든 아픔을 넘어 이제 진짜 가족이 되었습니다. 지우는 깨달았습니다. 진짜 부자는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사랑하는 가족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그리고 아빠라는 이름은 혈연이 아니라 함께한 시간과 희생으로 만들어진다는 것을. 여보, 응? 행복해? 서진이 물었습니다. 지훈이 서진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응, 세상에서 제일 행복해. 그날 밤 지훈은 오랜만에 평온하게 잠들었습니다. 악몽도 후회도 죄책감도 없이 그저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있다는 안도감만으로 이제는 정말 모든 것이 괜찮았습니다.